밤에 화장실이 급해 일어나려다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나 이렇게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문턱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정형외과 전문의 박태수입니다. 50년간 수천 명의 다리와 노후를 지켜보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늙어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수술도 약도 아닌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다리 회복 습관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70대, 80대, 90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10년 안에 지팡이를 짚거나 보행기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다시 손주를 안고 공원을 걷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정보가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클릭 하나로 지팡이 없는 노후, 병원비 줄어드는 삶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평생은 수술실보다 진료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다리를 살리는 건 칼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전라도 순천에 사는 79세 이만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 짓고 몸 쓰는 일로 잔병 한 번 없이 살아오셨어요. 젊을 땐 일만 하느라 병원 근처에도 안 가셨다더군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면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이젠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셨대요. 하지만 어느 날 욕실 바닥에서 발이 미끄러졌고 그 뒤로는 방 안에서도 지팡이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늙어서 이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못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노인병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늙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다리는 써야 삽니다. 안 쓰면 썩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진실입니다. 다리는 나이보다 습관에 먼저 무너집니다. 근육은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다시 생겨납니다. 실제로 95세 노인이 근력 운동으로 6개월 만에 근육량이 늘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며 아예 시작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만호 어르신께 누구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4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돈도 안 들고 기구도 필요 없고 5분이면 됩니다.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팔로 의자 안 짚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습니다. 처음엔 3번만 해도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바로 반응합니다. 둘째, 벽에 등을 대고 살짝 앉기. 벽에 기대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버팁니다. 마치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요. 10초만 해보세요. 점점 30초, 1분도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가 튼튼해집니다. 셋째, 발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기. 부엌에서 세면대 앞에서 해보세요.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종아리에 힘이 생기고 넘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양쪽 다리 번갈아 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살아납니다. 이 네 가지 운동 다 해도 5분이면 끝납니다. 이만호 어르신은 처음엔 3분도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딱 3개월 뒤 지팡이 없이 집 앞 약국을 혼자 다녀오셨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손주 손잡고 마트도 같이 갔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리는 늙어서가 아니라 놀려서 죽는다는 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니 다시 살겠더이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아무 도움 없이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그게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근육은 90세에도 다시 생깁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다리 붓고 저린 것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혹시 발이 자주 붓거나 다리가 저리고 시리신가요? 이런 증상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형외과 의사로만 50년을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김정혜 여사님, 84세. 은행에서 정년 퇴직한 후엔 손주들 돌보며 평범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면 다리가 아파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종아리는 퉁퉁 붓고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도 참았죠. 노인이라 다 그런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점점 상태가 심해졌어요. 소파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길을 걷다가 발이 감기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야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진찰 후 제가 말씀드렸죠. 여사님,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피가 다리까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그게 쌓이면 혈전, 즉 피떡이 생깁니다. 그게 터지면 뇌졸중, 심장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김정혜 여사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조금 불편한 줄만 알았어요. 손주들이랑 공원도 못 가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당신도 어쩌면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김 여사님께 혈액순환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매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하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 아래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동차 엑셀 밟듯이요. 하루 3번, 식사 후에 100번씩 해보세요. 피가 다리에서 심장으로 잘 올라갑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 담그세요.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천일염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아요.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보세요. 심장보다 높게 하루에 3번, 15분씩. 중력 덕분에 피가 위로 잘 올라갑니다. 넷째, 다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목욕 후나 잠들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이 4가지만 매일 해도 다리 붓기, 저림, 차가운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가 다시 따뜻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운동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음식이 다리 건강을 망치고 지키는 열쇠라는 건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다리 아픈 분들, 무릎 시린 분들, 혈액순환 안 되는 분들, 식습관을 보면 그 원인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환자였던 최병철 씨 76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정년퇴직 후 전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평생 공장에서 근무했고 식성도 딱 고기 중심이었습니다. 고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죠? 이분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70세 이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두둑 소리가 나고 밤에는 다리까지 저려서 잠도 설치셨죠. 병원에 오신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엑스레이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보다 먼저 식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내 무릎이 고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식습관을 바꾸시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70% 줄었고 붓기도 가라앉았으며 3개월 만에 체중이 8kg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등산 동호회에 다시 가입하셨어요. 그때 어르신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예전엔 소고기가 제 보약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두부랑 생선이 제 무릎 지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다리 건강에 좋은 걸까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3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관절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필수 영양소죠.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음식은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뼈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이 2가지는 뼈를 지키는 든든한 한 쌍입니다. 칼슘이 뼈를 만들고 비타민 D가 흡수를 도와줍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치즈, 유제품 등이 있고 비타민 D는 햇볕 쬐기가 최고입니다. 아침에 15분씩 손과 다리에 햇살을 쬐어 보세요. 본변만큼 좋은 보약도 없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이건 염증을 줄이고 관절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다채로운 색의 채소와 과일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시금치, 고구마, 블루베리, 토마토, 호박 같은 색이 진한 음식들 말이에요.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 5가지 색깔을 올리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흰색. 이것만 지켜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자, 튀김, 가공햄, 마가린, 흰 밀가루, 설탕 많은 음식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을 더 아프게 합니다. 너무 짠 음식도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건 다 못 먹으라는 말이냐고요? 아닙니다. 대체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튀김 대신 구이, 흰 밀가루 대신 통밀,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커피 대신 생강차나 녹차.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아침에 두부죽, 점심엔 생선과 나물 반찬, 저녁엔 가볍게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간식으론 과일이나 견과류. 한 달 만에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확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대신 콩 요리를,
매일 아침 과일 한 개를 추가해 보는 식으로요. 제가 수십 년을 진료하며 느낀 건 이겁니다. 건강한 식사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다리는 입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식탁 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다리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식사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82세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도 왜 다리가 계속 아프냐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30분 운동보다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운동은 아주 잘하시는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거나 불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시거나 그렇게 생활 습관이 잘못돼 있으면 다리 건강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정순애 여사님, 올해 81세가 계십니다. 이분은 은퇴 후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도 듣고 TV도 즐겨 보시고 책도 많이 읽는 분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건강한 생활이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다리 저림, 허리 통증,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병원에 오실 땐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제가 정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하루 중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그분이 머쓱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하루 종일 앉아 있지요. 10시간은 넘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그게 원인입니다. 몸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이 30%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여사님께 4가지 생활 습관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TV를 보든 책을 읽든 무조건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35분 걷는 겁니다. 시계에 알람을 맞춰두면 더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 꼬기, 허리 구부정하게 앉기. 이런 자세가 혈관을 눌러 순환을 방해하고 척추와 골반에도 무리를 줍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히, 허리는 곧게 펴세요. 작은 자세 하나가 무릎, 허리, 골반을 다 살립니다. 셋째, 편한 신발 신기. 예쁜 구두보다 중요한 건 발이 편한 신발입니다. 발볼이 넓고 밑창이 부드럽고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신발. 나이가 들면 발 모양도 바뀌니 1년에 한 번은 신발 사이즈를 다시 재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놀라실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는 다리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긴장하면서 근육이 굳고 혈관이 수축되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 여사님에겐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잠들기 전 심호흡 3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악 듣기를 추천드렸어요. 그 결과는요? 정 여사님은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6개월 만에 동물원에서 손주들과 3시간 걸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가도 해야 되고 비싼 운동기구도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작은 습관이 큰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는 운동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당신의 다리를 지켜주는 실천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30분이 지났는지 시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볍게 걷기 한 바퀴 해보세요. 그게 바로 다리 건강이 시작입니다. 5년 전 일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6세 정현우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어요. 이분은 예전엔 마을 이장도 하시고 자전거로 장도 보고 마당에 화단 가꾸는 걸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70세 넘으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종아리가 붓고 다리가 묵직해지면서 자연스레 움직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나와서 막걸리 한잔 하자 해도 괜찮다며 거절하게 되고 시장 가는 것도 누굴 부르거나 배달로 때우게 되니 점점 더 집 안에만 갇히게 된 거죠. 정 어르신이 내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누가 초인종 눌러도 나가기가 겁납니다. 다리도 아프고 힘도 빠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다리는 근육이지만 걷는 건 마음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매일 아침 신발 신고 집 앞 슈퍼까지 왕복 한 번만 다녀오세요. 걱정 마세요.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녀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겨우 한 블럭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엔 진짜로 물건을 사오셨고 2주일 후엔 장바구니에 과일까지 담아 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이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사람 같아졌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하는데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게 바로 다리 건강이 가져오는 선순환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응하고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빛이 돌아오고 얼굴빛이 밝아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다리 건강이 나빠지면 움직임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운도 의욕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의 고립을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걷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작은 걷기 루틴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 열고 거실에서 왕복 10걸음, 오후엔 집 앞 편의점이나 슈퍼까지 가볍게 한 바퀴, 저녁엔 아파트 복도나 골목 한 바퀴 천천히 걷기. 하루 총합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오래 걷는 게 아니라 매일 걷는 것입니다. 정현우 어르신은 지금 동네 노인정에서 커피 타주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혼자 밥 먹던 분이 이젠 매주 막걸리 모임도 나가세요. 예전엔 문 밖을 나가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불편합니다. 이게 그분의 말입니다. 걷는 건 참 신기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이 기다려집니다. 몸이 걷고 싶어지고 인생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오늘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굴려줄 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지겹다 싶을 때, 몸이 굳은 것 같을 때, 먼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신발을 신는 그 순간이 이미 출발입니다. 80이 넘은 지금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땐 몰랐어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후회를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일찍입니다. 다리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조금씩 약해지고 조금씩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러다 어느 날 못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씩 움직이고
조금씩 바꾸고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 펌프 100번. 앉아 있다면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 걷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과 칼슘 챙겨 먹기. 저녁엔 다리 높이 들고 조격 1번. 그리고 너무 짜거나 단 음식 대신 몸이 편한 음식으로 한 끼 바꾸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다리는 다시 힘을 얻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스스로 문을 엽니다. 지금 다리가 아프고 붓고 저리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알맞은 출발선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창밖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다리가 살아나면 인생의 색깔이, 숨소리가, 표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였고, 지금이 바로 행동할 순간입니다. 지혜길목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똑똑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따뜻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을 훨씬 더 건강하게 바꿔줄 겁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 하나면 됩니다. 걷는 만큼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